메시지가 오고 싶어. 메시지가 와서? 그럼 두 번 올려야 되네.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랑 곱했을 때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맞죠? 식은 얘랑 곱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랑 곱했을 때 an과 bn을 갖다 이놈이나 얘놈이나 하나씩을 나눠주는 문제를 함부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얘기 왜 할까요? 함정파기 딱 좋아서 그래요.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둘 중에 하나가 an이고 한 놈은 bn이겠지라고 해서 요놈이 an, 요놈이 bn 이렇게 해놓으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아까 얘기 나온 게 뭐냐면 an과 bn은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같다 그랬잖아요. 공차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랑이 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왜? 공차가 둘 다 4로 같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an이고 bn인데 그럼 어떤 게 an이냐? 이 논란이 생겨버리니까 무슨 얘기 나와요? ak 더하기 bk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어쨌든 얘가 누구든지 간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얘는 8k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k는 1부터 5까지라고 했으면 이제 요거 시그마 공식 갖고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요, 다시는 이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다시는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죽어도 다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은 빠져나갈 틈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뭐 계산 갖고 조금씩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근데 얘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꽂게요. 하나를 더 꽂놓겠습니다. 어떻게 꽂을 수 있냐면 이렇게 꽂을 수 있어요. 자, an과 bn이 있는데 an의 공차보다 bn의 공차가 예를 들어서 4배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얘의 공차보다 얘의 공차가 4배가 됐다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하나가 4n 플러스 2 곱하기 4n 마이너스 2를 어떻게 두 개로 자를 거냐인데 여기를 갖다 2를 하나 빼버리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다? 2n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2를 여기다 곱하면 8n 빼기 4다 이렇게 두 개를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곱하기 두 개니까. 그러면 이놈의 공차가 이놈의 공차보다 4배니까 이게 AN, 얘가 BN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난이도 높여놓으면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갈 때에 이 시그마에 대한 과정은요, 죽어도 틀리면 안 돼요. 다시 그러면 다음부터 시그마 K 나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아, 이거 무조건 4점 맞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연습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틀릴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빠져나갈 틈도 없어요. 얘는 풀이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마 쭉 수열에 있는 쪽에 가서 요런 문제 한번 딱 잡아서 풀어보세요. 요 패턴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요거 출제 확률이 시그마 K로 나오는 건 출제 확률이 50%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요거 하나를 해놨다 그러면 나오면 4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확률 계산하면 2점은 높여진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건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꼭 풀어보세요. 수열 가가지고 시그마 나와 있는 문제, K 나와 있는 문제만 쫙그리 푸세요. 쫙그리 푸시고 요 풀이 대로 푸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모르셨던 거 다 질문하세요. 13번 문제예요. 자, 요 문제. 이 문제는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얘에 관련돼서 지금 만약에 문제가 그럼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13번 문제 같은 경우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의 문제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인데 거의 모의고사 때마다 수능 때마다 거의 대부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놈들이 요 놈이에요. 자, 근데 이것에 대한 사전 작업을 이 문제 풀이법 하나를 정확하게 맞춰 놓으시면 4점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굉장히 출제 비율이 높은. 그러니까 아까 거랑 지금 거 두 개 합치면요 무조건 여러분 점수 4점 올라가요. 출제 확률 50%가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적분의 문제를 풀 때요. fx라고 하는 놈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칩시다. 기본적인 개념 하나 볼게요. 자, 적분의 문제를 이렇게 풀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로 나올 수밖에 없죠.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당연히 음수로 나올 수밖에 없죠. 맞죠? 자, 그러면 이 넓이를 A라고 하고 넓이를 B라고 하면 넓이를 B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헷갈리면 안 되냐면 넓이라는 개념과 적분이라는 개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넓이는 무조건 뭐로 나오는 겁니다? 양수로 나오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자, 제가 넓이를 A하고 B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면 A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B라는 값이 나와야 되죠. 음수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됩니다? A 빼기 B가 나와야 되죠. 얘는 플러스로 써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로 써야 되니까 A 빼기 B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얘기예요. 자,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근데 여기 꼭 X축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X축까지 오시는 걸 뜻하는 겁니다. 적분하게 되면 여기 X축까지로 긁어내리시는 겁니다. fx를 적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두 번째 개념. 2차 함수는요. 2차 함수는 좌우가 대칭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좌우가 대칭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 가운데 꼭지점으로 딱 기준으로 잡으면 왼쪽과 오른쪽은 좌우가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넓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 넓이를 B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는 당연히 2분의 B가 될 거고 이 넓이도 2분의 B가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십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2차 함수가 여기가 좌우가 대칭이 되는 함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정리가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이 문제를 편하게 풀려면 세 번째는 어떤 문제냐면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직선 하나가 있었어요. 즉 함수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함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뭐 지금 여기 있는 문제대로 풀어볼까요? 그럼 여기 있는 문제대로 풀면은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하나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축이 이렇게 있었어요. 뭐 여기 이제 이렇게 축이 하나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제가 이거를 갖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걸 제가 환산이라고 해서 수업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자,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fx라고 놓을게요. 자, 이 직선을 gx라고 놓겠습니다. 이것은 직선하고 2차 함수든 어떤 그래프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 fx하고 gx가 있어도 동시에 나와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넓이에 관련된 얘기랑 이 넓이에 관련된 얘기를 풀었다라고 칩시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해하는 거 안 어렵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어려웠다는 얘기는 그럼 이 환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볼게요. 아주 고등학교 1학년 거로 갑시다. 여기가 fx가 x제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gx가 x 플러스 2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교점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물어봤다라고 칩시다. 자, 교점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fx랑 gx랑 같아지는 점을 찾았죠. 여러분 그래서 얘랑 연립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쵸? 근데 요 얘기를 조금 다르게 볼게요. 한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fx 빼기 gx는 0이라는 식이 되는 거죠. 한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 그래프를 새로운 그래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fx 빼기 gx라는 것을 새로운 그래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돼? fx 빼기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fx 빼기 gx의 그래프는 무슨 얘기냐면 x가 여기를 하나를 뜩하니 넣었다라고 칩시다. 이것의 y값에서 이것의 y값을 빼낸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fx 빼기 gx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내는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4였으면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 당연히 얘는 5가 되겠죠. 위에서 아래를 뺄 테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 그래프로 내면, 자, 아까 f의 1이, f의 여기 뭐 a라고 합시다. f의 a가 1이었고요. g의 a가 마이너스 4였어요. 그럼 얘랑 얘랑을 빼게 되면 5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아까 요 값에서는 여기다 5라고 찍어야 돼요. 요 값은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값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을 뜻하면 조금 작아지겠죠.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을 뜻하면 조금 더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여기서 조금 더 작아지겠죠. 작아지겠죠. 작아지다가 여기 만나는 곳에서 두 개가 어떻게 됩니다? 같아지게 되겠죠. 그럼 요 놈을 갖다가 여기서는 내려갔다 여기서 딱 0이 될 거 아니에요. 뺀 게 0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이제 여기서 여기를 빼야 돼. fx가 여기고 gx가 여기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인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라고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걸 빨리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 개념을 갖다 빨리 보면 축이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가 같아지는 곳에서는 0이 만나게 돼요. 여기가 같아지는 곳에서는 0을 만나게 돼요. 맞죠? 자, 근데 fx가 위에 있으면요 플러스일 거고요.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일 거고요. 얘가 위에 있으면 플러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fx가 2차였어요. 아까 fx는 x제곱이었고요. gx는 x 플러스 2였단 말이에요. 자, 이 두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갖다가 fx 빼기 gx를 그리게 되면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 여기가 0 되는 놈, 여기가 0 되는 놈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수업할 때 뭐라고 했어요? 뒤에서 빼지는 놈이 요 놈이 x축이 되게끔 망치로 꽝꽝꽝꽝꽝꽝꽝꽝 긁어서 내리는 거예요. 요 놈이 여기에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치를 꽝꽝꽝꽝꽝꽝꽝 때려치면 여기서 꽝꽝꽝꽝꽝꽝 때려 요 놈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요것도 같이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밑으로 겨나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2차에서 1차를 빼면 당연히 20도 뭐가 됩니다? 2차가 되겠죠. 자, 2차에서 1차를 뺐으니까 얘는 당연히 2차가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아까 2차 가운데서 뭐 한다 그랬죠? 좌우가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를 놓고 자, 빼기라고 하는 그래프랑 이 환산까지를 뜩 하나 갖다 놓고 나면 자, 요 세 가지 개념을 다 이해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4점이 맞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일 때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개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놈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놈이 gx가 있었어요. 뭐 그냥 y는 x 마이너스 3이래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이 점이 A점하고 B점에서 만난대요. 그때 얘랑 얘랑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있습니다.
요 넓이를 갖다가 S1이라고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갖다가 S2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까지 잘 보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를 뺀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넓이 개념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넓이라는 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게 이것의 넓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이 길이가 필요하니까 자, 요 놈을 fx 빼기 gx의 식으로 문제를 풀으란 말이에요. 개념은. 여기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식이 되냐면 이렇게 생겨먹겠죠. 여기 만나는 점 A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고 B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생겨먹는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0이었잖아요. 자, 여기는 0이었을 거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의 넓이 요만큼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의 넓이 S1이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S2면 요 놈이 S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요. 얘가 3이 요것이 넓이를 2등분한대요. x는 3이 이 넓이를 2등분한대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넓이를 2등분한 요 놈이 3이 넓이를 2등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죠. 여기에요. 자, 그러면 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3이래요. 근데 보세요. 그럼 이 식이 뭐냐는 거예요. 이 식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를 뺀 식이 얘잖아요. 저기서 여기를 뺀 식이 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x제곱 더하기 a-1의 x 플러스 b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이 식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근데 그러면 여기가 3이래요. 꼭지점이 3이면 여기가 당연히 뭐겠어요? 마이너스 6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꼭지점이 3이 될 테니까. 그럼 a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5네요. 맞죠? 그럼 a는 마이너스 5가 됐으니까요. fx는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 빼기 5x 플러스 b가 됐을 거고요. 이 식은 y는 x 빼기 3이 됐을 거라고요. 그럼 이 식은 뭐가 됩니다? 자, 요 식은 x제곱 빼기 6x 플러스 b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이 이 그래프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S2에서 빼기 2S1을 했더니 6이더라 이랬어요. 근데 S2의 절반이 얘잖아요. 맞죠? S2의 절반이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 S1의 2배를 한 거는 S1의 2배, 얘가 뭡니까 결국? 여기를 갖다가 그러면 자 여기까지를 놓을게요.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P라고 하고 이 넓이를 P라고 놓을게요. 그럼 S2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2P가 되잖아요. 넓이가 2개니까. 맞죠? 그러면 2로 약분해버리면 P-S1은 3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뺐더니 3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넓이가 3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죠? 이 넓이가 3이 크다는 얘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고 나오면 뭐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3 나와야 되죠. 이놈이 더 큰 놈이니까요. 이놈이 더 큰 놈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밑에 것의 넓이가 크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는 자 0부터 3까지 요걸 적분하는 겁니다. x제곱 빼기 6x 플러스 b 플러스 3을 적분을 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 요 필식이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이에요. 이 문제 틀리신 분들. 자, 이 문제 틀리신 분들 적분 단원에 가시면요. 수두룩박박하게 기출문제는 겁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직선 되어 있고 이 넓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이 풀이랑 똑같아요. 다 이 개념이에요. 적분 단원에 가서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 있잖아요. 넓이에서 위아래 넓이 되어 있는 개념 있잖아요. 그럼 몽땅 다 요거 잡으세요. 요거 잡으세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한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요. 10점씩만 올라가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딱 두 문제씩만 더 맞으면 돼요. 딱 두 문제씩만 한번 모의고사 볼 때 두 문제씩만 넣어서 8점씩만 올리시면 돼요. 6월달에 볼 거고요. 7월달에 볼 거고요. 9월달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볼 거고요. 점수가 낮나? 수능까지 볼 때까지. 그러면 10문제, 20문제를 맞추면 좀 너무했네요. 그렇죠? 한 번 볼 때요. 한 번 볼 때마다요. 한 문제, 두 문제씩만 더 맞추면 돼요. 그럼 다 등급 굉장히 잘 나와요. 점수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번 나왔는데요. 이게 어설프게 그 문제만 풀고 지나가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아예 요 얘기를 갖다가 뼈저리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거 안 되신 분들 꼭 연습하셔가지고요. 자, 다음 주에 여러분 사전 집중해 보면은 그거 적분 쪽에 이 문제 있거든요. 볼게요. 사전 집중 한번 책에 적분법 한번 볼게요. 자, 137쪽에 28번 문제예요. 28번 문제예요. 29번 문제예요. 30번 문제예요. 32번 문제예요. 33번 문제예요. 다 똑같아요. 푸는 방법이. 그래프 보면 A 넓이 나오고 B 넓이 나오고 33번, 32번도 보세요. A 넓이 나오고 B 넓이 나오고요. 30번도 보세요. A 넓이 나오고 B 넓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8번도 보세요. A 넓이 나오고 B 넓이 나오잖아요. 됐죠? 요거 4개, 요게 나와 있는 요 부분 숙제입니다. 숙제. 자, 고3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할게요. 숙제 검사. 안 풀어갖고 왔다.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씩 벌금을 매기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보내라고 할게요. 요즘 이모티콘으로 보내면 된대. 꼭 풀어갖고 오세요. 꼭 풀어갖고 오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시는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나올 때 이거 틀리면 겁나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쵸? 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혹시나 또 이 부분에서 응용되는 게 있을까 봐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차가 있고 3차가 있을 때 공식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얘가 fx예요. fx예요. 자, 몇 가지 정리를 합시다. 여기에 부분하고요. 여기 반을 딱 잘랐으면 2차니까 좌우가 대칭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 넓이랑 같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면 뭐 나와야 되는 거죠? 0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자,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면 0 나오면 된다. 큰 문제 없죠?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요. 자, 여기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넓이랑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요. 자, 얘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이게 fx라면 이놈을 적분을 해주는 거죠. 얘가 뭔가의 프라임인 거예요. 적분을 한다는 것은요, 얘가 뭔가의 미분된 프라임의 그래프라는 얘기니까요. 얘를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얘를 프라임이라고 생각하세요. 프라임이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니까요. 얘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증가 중이죠. 기울기. 얘가 프라임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니까 감소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감소 중일 거야.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다시 또 증가 중이니까 올라가겠죠. 얘가 f'x의 그래프라고 하면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때 이 넓이하고요. 이 넓이가 같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올라간 양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간 길이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이것이 2대 1이다 혹시 기억나세요? 2대 1이다. 접하는 곳에도 이렇게 선 그으면 2대 1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대 1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여기가 1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럼 여기가 안 봐도 비디오 3입니다. 왜냐하면 2대 1이어야 돼. 자, 저기를 잘 정리를 해두세요. 넓이에 대해서. 근데 얘는 언제 써먹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아, 이걸 얘기를 해줄까? 나한테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거 얘기해줄까 말까, 에이, 알겠지? 하고 난데 시험에 나온 거야.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에이, 알겠지? 하고 났는데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다 틀려갖고. 그게 속 더럽게 아픈 거예요. 이번 미적 공부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 교과서에 써놓고, 내가 이거를, 이거 보라고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교과서에 넣어놓고 보라고 했으니까 봤겠지. 그랬더니 하나도 안 봐가지고 몽땅 틀려갖고. 가슴이 아파요. 막 찢어져요. 한마디 할 걸. 이거 보라고 꼭 소리 한번 지를 걸라는 안타까움. 근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내가 얘기 안 해줬다가 나중에 쑥 나오고. 나는 잠을 못 잡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승질이 나가지고. 얘기할 것. 기억해두세요. 요거. 프라임과. 자, 모르시겠으면 다음 주에 요 얘기가 뭔 말인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요 개념을 갖다, 그러면 이왕 한 거, 자, 공식 정리 조금 더 합시다. 그럼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문제를 바꿔낼 수 있냐면,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갖다가 얘랑 얘랑의 관계잖아요. 그죠? 요 놈을 갖다가 삐딱하게 틀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축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갖다가요, 얘를 삐딱하게 올릴게요. 요 놈을 삐딱하게 올릴게요. 자, 땡땡땡땡땡땡 또 올리면 삐딱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 축이 삐딱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요 축이 삐딱하게 올라가고, 그럼 요만큼의 간격만큼 여기 위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 다음 여기서 만났을 테니까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 다음 여기서 만났을 때,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랑 이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이 넓이라고 하는 놈이 요 넓이라고 하는 놈이고요.
이 넓이라고 하는 놈이 이 넓이라고 하는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요거를 삐딱하게 올려주는 거나 요 놈을 꾹 내려서 이렇게 바꾸는 거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려웠다 그러면 얘에 대한 것들의 문제니까. 얘에 대한 것들의 문제. 됐을까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그래프에서 넓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숙제예요. 검사일 거예요. 진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우리 봐. 근데 할 거야. 내가 안 할 거라고 그러면 얘들 안 풀어. 자, 그러면 이왕 온 거 공식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공식을 외워줘야 되는 공식들 조금 있죠. 어떤 것들이 외워져야 되냐면,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 공식 기억나세요? 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2차 함수에서요. 이 넓이 어떻게 구하더라? 6분의 간격. 맞죠?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뭐? 세제곱, 맞죠? 곱하기 최고차를 쓰시는 겁니다. 당연히 넓이니까 절대값으로 때려주시면 돼요. 공식 외워두자고요. 요거 정리해두자고요. 자, 그럼 여러분 얘가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똑같이 봅시다. 이 넓이랑 얘랑의 넓이죠?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자, 얘를 끌고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를 끌고 올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생겨먹겠죠? 그럼 이 넓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 간격 아시면 이 넓이도 순식간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공식이요. 이거 6분의 이거 틀리지 맙시다. 6분의 이거 틀리지 맙시다. 근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어서 하나가 접할 때 얘기입니다. 하나가 접할 때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는 뭐 분해죠? 12분의 간격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될 거고 최고차 A 3차의 최고차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이렇게 나오겠어요? 아니겠죠? 찍! 자,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얘는 이렇게 돼서 하나가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 부분의 넓이는 이 방식으로 동일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또 한 번 바꿔볼게요. 이렇게도 낼 수 있고요. 이렇게도 바꾸셔도 돼요. 어떤 3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2차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 않아요? 이것도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뺀다라고 칩시다. 3차에서 2차를 뺀다라고 칩시다. 그럼 어차피 간격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이거 똑같아요. 이게 환산이라는 거예요. 얘가. 이 공식은 아는데 얘는 모르고 얘는 모르는데 이거 아닌 거예요. 똑같아요. 이 넓이 구하는 거랑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똑같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결국 이것과 알고 최고차만 알면 게임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문제도.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공식 하나 더 갑시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외우셔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가 요런 게 있어요. 요렇게 있었고 여기가 있는데 요렇게 간격 있어요. 이것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 당연히 꼭지점이겠죠. 이렇게.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예요. 요건 3분의입니다. 간격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당연히 최고차는 붙습니다. 요거는 편하게 공식을 외워두시는 게 좋은 공식들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나겠습니까? 당연히 삐딱하게 올라가는 거죠. 삐딱하게 부르는 애가 누구지? 쥐인가? 태양이냐? 삐딱하게 누가 부르지? 뭐뭐 하면 삐딱하게 이렇게 노래 있는데 얘를 삐딱하게 가봅시다.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겨먹는 거예요. 삐딱하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응용 문제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요.
접혔잖아요. 접혔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가 접혔어요. 접혔어요. 그럼 이거잖아요. 얘 삐딱한 직선, 나머지 다 지워봐요. 나머지 다 지워봐요. 결국 삐딱한 직선하고 얘 이차곡선이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3분의 간격만 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적분에 대한 넓이에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 잡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뼈저리게 알고 계셔도 이거 나왔을 때 4점 맞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거 제가 한 것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도요. 일단 무조건 8.5 올라요. 다음 시험 볼 때. 무조건 8.5 올라요. 일단 여기까지 되셨어요? 13번까지? 네. 됐죠?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고. 자, 또 14번이요. 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었고요. 원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자, 요 점을 A점이라고 했고요. 요 점을 B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C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 요렇게 연결해서 갔습니다. 만난 점이 D점이고요. 자, 얘랑 여기 만나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2점이라고 하는 놈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놓고 주기를 이것의 반지름의 넓이를 R1이라고 했고요. 자, 이것의 반지름을 갖다 R2라고 했는데 R1 대 R2가 1대 2다 그러면 여기 당연히 이 R이 반지름이겠죠. 그럼 이것의 반지름은 R이라고 하고 이것의 반지름은 2R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의 길이는 3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A에서 D까지의 길이는 5라고 얘기를 했어요. D에서 E까지의 길이는 4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림은 조금 이상합니다. 뭐 어쨌든 4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C2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보통 L이라고 놓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도형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일단 도형 문제를 못 푸는 아주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정보를 다 안 써요. 여러분 문제 풀다가 막히잖아요. 문제 풀다가 막히잖아요. 99.9% 정보 안 써서요. 뭔가 안 쓴 정보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이게 나오면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쓰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넓게 보세요. 즉 얘를 단순화시켜서 보세요. 이 문제들이 자, 도형 문제들은 다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요. 그냥 이 문제 하나하나를 물어보면 다 맞춰요. 하나하나를 물어보면 다 맞춰요. 근데 왜 못 맞출까? 이게 안에 들어가서요. 내가 한번 엉뚱한 데로 가 있으면 그 안에서 논리가 뺑글뺑글 돌고 앉아 있어요. 자꾸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럴 때 머리를 툴툴 털고 넓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정보를 볼게요. 정보 첫 번째 반지름 썼죠? 그렇잖아요. 반지름 썼잖아요. 자, 지금 이 문제하고요. 점화관계 문제 있어요. 자, 도형 문제예요. 삼각함수의 도형 문제 활용하는 거랑 점화식 문제예요. 점화관계 그 귀납법 문제 있잖아요. AM 플러스 1 어쩌고 나오는 요 문제 있잖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 보시면서 요거 안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이 문제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이거죠. 나올 때마다 다 틀리죠? 맞춰본 적도 없죠? 환장하는 겁니다. 이건 100% 나오는데 왜 나올 때마다 100% 틀리냐는 거예요. 도형 문제.
안 나오는 거 얘는 안 나오기 확률이 좀 있긴 있어요. 한 30%는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올 건 70%예요. 그러면 이 두 문제를 합치면 6점이에요. 여러분 이 두 문제를 맞춰내시면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2등급 갑니다. 재수 좀만 좋으면 1등급 나와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나올 때마다 맞은 적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야, 그럼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되나 보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머리가 나빠도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야 돼요. 자, 그럼 머리가 나쁜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실 때 이거는 1년 동안 숙제입니다. 이 문제 있잖아요. 4점 중에 하루에 하나 한 문제하고 한 문제씩을 주당 매일 하니까 5일씩 해서 딱 한 문제씩만 수능 볼 때까지만 풀어보세요. 일주일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풀으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풀어보라고 연습을 시키냐면 얘를 풀어나가는 로직들이 조금씩 나한테 쌓여야 되거든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이 수업 했어요. 이 수업도 했어요. 근데 왜 나올 때마다 나는 맨날 틀리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께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께 되려면 요거 두 문제 해결해주면은요 무조건 2등급 갑니다. 진짜 이 두 문제 해결하면 무조건 2등급 가요. 가고 싶으면 잡읍시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어떻게 풀어나가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이렇게 잡으세요. 내가 여기 있는 정보 중에서 안 쓴 정보가 있는가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건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몸에 안 배면요. 사상 누각이에요. 제가 푸는 건 푸는 거고 나는 영원히 또 못 풀고 풀어주는 거 보면 알겠는데 내가 풀면 못 풀고 이거 영원히 반복됩니다. 요걸 잡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보 뽑아내는데 내가 다 뽑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모르는 거 분명히 이 정보 중에서 여러분들 이 정보를 못 뽑아내니까 틀리는데 첫 번째 이게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삼각형이 원에 있잖아요. 그죠? 반지름 나왔죠? 여기서 반지름이 나왔어. 반지름이 나왔구나. 이러면 영원히 못 푸시는 거예요. 반지름이 나오면요. 일단 무조건 반지름을 긋는 거는 반지름 긋는 거예요. 첫 번째. 그죠? 그럼 만약에 나 같으면 여기다 넣고 여기 글 수 있고 여기 글 수 있고 여기 글 수 있다. 어디다고요? 이거 다 글 수 있어요. 그쵸?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요놈은 반지름이 아니다. 요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요. 반지름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지름 긋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반지름 없는 원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원 나오면 무조건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반지름을 정의를 해줬잖아요. 얘랑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인 법칙이 나와요. 요게 견학이에요. 다음 주부터요. 매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문제씩 풀어갖고 올 거 아니에요. 이거 5문제, 이거 저마식 문제 5문제씩 풀어갖고 올 거 아니에요. 이 5문제를 풀어갖고 왔을 때 혼자서 풀었을 때 안 풀렸다 라고 하면 제가 정보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내가 뽑은 것과 여러분이 뽑은 것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정보를 다 뽑았는지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해를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영어 문제 푸는데 영어 지문 푸는데 단어를 몰라요. 끝난 거잖아요. 이 단어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당연히 독해가 안 되죠. 수학 문제도 다 독해로 푸는 거예요. 근데 반지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지름 거예요. 원 나왔어요. 반지름 거야지. 근데 반지름이 정의가 됐으면 사인 법칙이 겨나왔어야 돼요. 근데 안 줬잖아요. 근데 길이 요거 하나 줬죠. 요거를 세타라고 놔볼게요. B라고 놓을까요? 그거나 똑같습니다.
그럼 사인 세타분의 3은 2R이다라는 정보가 생기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가 세타면요. 여기 당연히 뭐겠어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죠. 여기서 난 요거 세타라고 자꾸 가네요. 세타라고 자꾸 가네요. 뭐는 B라고 해서 상관없습니다만, 자, 미지수를 과감하게 잡는 걸 잘 못하면 되게 어려워져요. 미지수를 과감하게 잡으세요. 근데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저번 시간에 했죠. 얘랑 얘랑 더하면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세타가 되겠죠. 여기를 왜 걷을까요? 사인 법칙 쓰려고 근 거예요. 여기도 삼각형이 그려져야 여기 세타 정해졌잖아요. 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 자, 그럼 볼게요. 사인 세타분의 3은 2R이죠. 사인 세타분의 3은 2R이잖아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도 세타잖아요. 그죠? 이거를 K라고 합시다. 사인 세타 분의 K는 4R이잖아요. 판집이 2배네요. 이거죠. K는 6이네요. 사실 아까 암산으로 나왔어요. 얘가 3인데 여기는 당연히 6이겠죠. 뭐. 판집이 2배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내가 풀어주면 다 이해돼요. 이게 원래 도형은 이래요. 누가 설명해주면 다 이해가 돼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내가 풀 수 있느냐잖아요. 내가 풀 수 있느냐. 내가 이 문제를 찾아갈 수 있느냐예요.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문제 딱 보고 이미 GG를 쳤을 거예요. 아, 난 안 풀 거야. 넘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거 하루에 한 문제씩 해서 저기 점화 관계랑 요거 잡아가지고요. 요거 나중에 보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 수능 때까지 요거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도형에 대해서 내가 보는 눈들이 딱 쌓이는데 문제 풀 때 반드시 그랬어요. 내가 정보 다 뽑았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 다 했나? 해석 다 했나? 그러면 이건 해석들의 결합이거든요. 해석들의 결합이에요. 이 독해들의 결합인데 도형은 그래요. 여기까지 계산해놓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여기서 사인 법칙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반지름에 대한 정의는 사인 법칙이다. 몸에 안 배있는 거예요. 반지름 나오면 사인 법칙. 반지름 나오면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 언제 써요? 마주보는 각과 면의 관계. 사인 법칙. 맞죠? 그럼 문제 볼 때 그렇게 보시라고요. 마주보는 각과 면의 관계 이렇게 보시라고요. 삼각형을. 그리고 반지름이 나오면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 쓰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 쓰죠? 코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코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일단 그래서 사인 법칙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가 6 나왔잖아요. 얘가 나오는 거에 3하고 4하고 6이니까 세타값 나오잖아요. 이제. 코사인 세타가 뜩 나와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 값은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6은 16 더하기 9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제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얘 넘어가면 20인가요? 20이고 9도 또 빼니까 11? 뭐 이렇게 계산이 들었냐? 아, 여기가 5군요? 아주 계산이 들어왔어요. 25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34니까 2가 나오나요? 그럼 마이너스 2, 3, 4. 12분의 1이요? 아, 여기가 5지? 아, 개판을 쳐놨네. 미안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숫자를 하도 개판으로 써놔가지고 여기가 5네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됐어야 되는 거네요. 이런. 잘 썼나? 34 빼니까 2가 됐을 거고요. 2 곱하기 5 곱하기 4. 9가 아니라 16. 어디요? 9가 아니라 16. 아이씨. 수능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수능 봤으면 만점 못 맞을 뻔했네. 이런. 자,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자, 여기 넘어가니까 5가 되나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8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이 있으면요, 구하라는 거 이거잖아요. 게임 끝난 것 같은데, 삼각형 이렇게 넓게 봐버리면 끝났죠. 여러분, 이거 원 2개 준 게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여기서 구해갖고 여기랑 연결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이걸 풀어줘가지고, 야, 니네 못 풀지,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거 나오면 자신감 갖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야. 그래서 얘를 풀어서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잖아요. 오늘 한 거면 빠닥빠닥하게 되면 일단 10몇 점 올라갑니다. 장담해도 좋아요. 오늘 한 거 안 틀리면 10몇 점 올라가. 얼마나 행복해. 잡읍시다. 물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잡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도형을 갖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루에 하나를 푸실 때 내가 정보 다 뽑았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 요렇게 해서 연습해 나가셨잖아요.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 한 달 좀 지나보세요. 도형 문제 껌으로 풀어요. 껌같이 풉니다. 근데 매일 하세요. 매일. 아니 매일 아니고 주말은 쉬어야 되니까 5일씩 하루에 한 문제씩. 아침에 자주 받은 그냥 정하세요. 아침에 가졌든 저녁이든지 중간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든지 딱 하나씩만 잡는 거예요. 도형 하나, 점화식 하나. 왜? 이거 장기전 펼쳐야 돼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줘도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게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제일 곤란한 문제가 되죠. 근데 그러면 정보부터 뽑으세요. 정보부터. 그리고 넓게 보세요. 근데 자꾸 이러다가 땅땅 맞아야 돼요. 이거였구나 하다 보면 나중에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14번은 이제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풀만하겠죠. 어떻게 접근하는지. 자, 근데 이게 왜 쫄릴까? 도형 왜 쫄릴까요? 일단 머릿속에 나는 못 풀어가 자리 잡았어요. 나는 못 풀어. 하루에 하나씩만 해보세요. 분명히 잡힙니다. 자, 또 15번 문제는 이따 뒷시간에 풀어볼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이요? 12번 문제예요. 12번 문제는요. 점자바라를 풀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 문제는 100%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틀리신 분들이요. 자, 이거 틀리신 분들 어디 가냐면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들 막 이따위로 막 그려놓고 여기 점 찍어놓은 게 있어요. 어떤 문제 풀어보시면 되냐면요. 그래프 그려놓고 교점 생기는 문제를 몽땅 다 풀어보시면 돼요. 요거는 2주 텀 드리고 요건 숙제로 드릴게요. 2주 정도. 여기서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이고, 오늘 것만 해도 얘도 다 1등은 나오겠네, 진짜. 근데 요게 재밌는 게요. 얘는 한 번 깨달으면요, 안 틀려요. 얘는 한 번 깨달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아까 거랑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장기전을 펼치자 이따위 거 없습니다. 이거는 한 번 후드로 잡으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를 왜 못 푸느냐? 첫 번째요. 점자바라를 몰라요. 이
문제 풀리신 분들은 다 점 잡아를 모릅니다. 어디 그럼 도대체 무슨 점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만나는 애들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이 식이 뭐냐면 로그 A의 X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 로그 A의 X 플러스 K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점이 있고요. 여기 이 점을 지나서 여기에 또 뭐가 만났네요? 아닌가? 이 점 지나가는 거죠. 여기가 B인데 이렇게 내려가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내렸네요. 자, 여기가 X는 T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문제는요, 아주 간단한 문제. 근데 요 풀이를 몰라서 그래요. 이 점 잡.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럼 이 점 잡으세요. 이게 점 잡아라예요. 점 잡아라. 자,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입니까? 모르잖아요. 미지수 잡으시면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자, 이 점 뭐라고 할까요? 알파. 알파 콤마. 얘가 여기 지나가잖아요. 그죠? 얘들아, 이 문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갖다가 연습을 해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예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냐면,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점 잡으시면 돼요. 점 잡으세요. 근데 X좌표를 몰라요. 그럼 미지수 잡으세요. 요렇게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숫자를 주면 주는 거고요. 모르면 미지수예요. 자, 여기는 알파 콤마. 여기를 지나가니까 로그 A의 알파겠죠. 안 어렵잖아요. X를 알파로 놓으면 X를 넣으면 Y는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여기도 지나가잖아요. 이것도 지나가잖아요. 맞죠? 그럼 요 놈은 뭐라고 놉니다? 알파 콤마.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로그 A의 알파 플러스 K다라고 쓰시면 돼요. 고민하지 말고 점 잡으세요. 이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맞죠? 근데 같은 점을 갖다 두 개로 썼으니까 얘랑은 어떻게 했어요? 같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3 곱하기 로그 A의 알파는 K다라고 하는 식 하나 나왔죠. 할 짓 다 한 거죠. 된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T래요. 그럼 T 콤마겠죠, 뭐. 여기가 뭐예요? 이 점은 뭐겠어요? T 콤마 마이너스 2 로그 A의 T 플러스 K겠죠. 점 됐잖아요. 그럼 점 잡으세요. 점 잡으세요. 뭐 여기가 당연히 0,0일 거고요. 그렇죠? 자,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OCA랑 ACB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그랬죠. 근데 2로 같다 그랬죠. 야, 요 문제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같다와 2로 같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일단 그럼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할 거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구할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2개니까 당연히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2배가 될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알파라고 놨잖아요. 그럼 여기 당연히 뭐겠어요? 2알파겠죠. 아니 근데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자, 이 문제 풀 때 여기서 벙벙 뜬 이유가 뭘까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2이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라고? 머릿속으로. 아, 사선식 옛날에 배운 것 같은데 사선식 잊어버리시면 돼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초등학생들도 아는 그거 쓰시면 돼요. 사인 법칙이요? 그것도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밑변을 뭐로 잡을 거야? 이거로 잡아야 제일 편하잖아요.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근데 그놈이 맞잖아요. 그럼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는 2알파. T는 2알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걸 다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2알파 콤마 로그 A의 2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2알파 콤마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A의 2알파 플러스 K다. 이렇게 됐겠죠. 문자 하나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근데 아까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는 얘기랑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각각 2로 같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이 넓이도 2잖아요. 그럼 얘는 식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같아라고 얘기했으면 여기가 2알파로 끝났을 건데 그럼 얘가 2라고 했으니까 자, 밑변을 위에서 아래를 빼주는 건 되니까 여기서 여기를 뺍니다. 그러면 3 로그 A의 2알파 빼기 K 밑변 곱하기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잖아요. 곱하기 2분의 1이 2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럼 이놈은 4겠죠.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옵니다. 맞죠? 이 식 하나 있어요. A랑 알파와 K의 식인데 여기도 A랑 알파와 K의 식입니다. 못 풀죠? 못 풀죠? 왜 못 풀어요?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은 2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부를 안 쓴 거죠. 얘가 원점 지난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안 썼잖아요.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 아니면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 여기를 지난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거랑을 따질 때 이것이 2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면 두 점 사이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0,0을 지난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가 원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얘가 딱 보여서요. 얘가 2배잖아요. 그럼 y값도 당연히 2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에 2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얘 기어 올라가니까 북북 지워주니까 알파 제곱은 2알파가 됐으니까 알파는 2다라는 값이 나오네요. 알파가 2니까요? 2가 됐을 거고요. 알파가 2니까요? 여기는 4네요. 알파가 2니까요? 2네요. 근데 K는 얘니까요. 뜨놈이 일로 들어가네요.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풀면 다 풀리는 거죠. 자, 보세요. 문제는 이거죠. 이 문제를 풀었다. 지금 이 문제를 푼다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난 무조건 맞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 점 잡아라, 점 잡아라, 점 잡아라. 그쵸? 자, 내가 요 부분 약해요. 그럼 난 이 부분 잘 못 풀어요. 그럼 이게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를 가서 연습하시면 되냐? 그래프 요거 저기 지수로 함수에 가면 이렇게 모양 나오는 거 되게 많거든요. 요거 되게 많거든요. 여기 가서 몽땅 다 점 때려 잡으면서 시키는 대로 이거 연습 좀만 해보세요. 요거 한 2주 정도 연습하시면요. 다음부터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아요. 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애매하다. 그치? 자, 그럼 뭐 일단 미안한데 조금 일찍 쉬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자, 또 그러면 12, 10점, 14 됐고요. 15번 문제는 골 때리니까 다음에 풀기로 하고요. 20번과 21번 중에 자, 솔직히 그러자. 20번서부터 21번까지 안 풀었지? 풀었는데 안 풀린 사람 모르겠다. 뭐 어디? 다 못 풀고. 다 못 푼 사람, 그치? 이제 다 못 푼 거죠. 뭐를 해줘야 될까? 나는 이것을 지금 이거 어떻게 푸는지 진짜 모르겠다. 하나만 잡고 갑시다. 뭘 할까요? 20번? 21번? 넌 뭘 못 풀었냐? 저요? 불펜이어서 못 풀었는데요.
20번, 21번, 22번 중에서 나는 풀으려고 했는데 삽질했다. 틀렸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20번이요? 자, 20번 갑시다. 나머지는 이제 뒷시간에서 정리해야 되겠죠. 일단 이 문제는요. 보세요. 양수 t에 대해서요. 구간 0부터 x가 t분의 2까지 해서요. f의 x는 루트 3 곱하기 사인의 t 파이 x다. gx는 마이너스 3 곱하기 코사인의 t 파이 x다. 자, k가 0부터 t분의 2까지인 상수 k에 대해서요. f의 k도 3k고 g의 k도 3k다. 아, 여기서 여러분 제가 쓰는 거 보세요. f의 k는 g의 k는 3k를 저는 이렇게 쓰죠. 이거 습관 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인데 여기 두 개를 집중해서 낑낑거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 도움이 되시죠? 이게 이런 거잖아요. f의 1은 f의 2는 f의 3은 5다. 다시 할게요. A는 B는 C는 3이다. 여기서 진짜 멍청스럽게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A는 B고요. B는 C고요. C는 3이다. 이렇게 보는 바보들이 있어요. 이거 A도 3이고 B도 3이고 C도 3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A랑 B랑 C랑 같은데 그놈이 하는 게 이거 A도 3이고 B도 3이고 C도 3이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고 보시는 게 이건 습관 되셔야 됩니다. 자, F의 K도 3K고 GK도 3K다. 자, 근데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 미지수 뜨는 순간에 이제 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 얘 그릴 수 있는지부터 볼까. 여러분 사인이나 코사인 나오잖아요. 사인이나 코사인 나오면요 무조건 주기적으로 가세요. 무조건 주기적으로 가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헤매셨다. 그러면 주기 잡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요 놈이 뭐가 되게 하셔야 되죠? 2파이가 되게 하셔야 되는 거 동의되죠? 맞죠? 자, 그러면 파이는 없어졌을 거고요. 요 x를 잡는 게 주기예요. 그럼 x는 뭐가 됩니다? t분의 2가 되겠죠. 요게 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사인이 이렇게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와서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요 놈이 t분의 2다. 당연히 여기는 t분의 1이 되겠죠. 문제가 뭐냐? 여기에 x라 그러면 잘 그려요. 그다음에 2x도 괜찮아요. 파이 x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가 미지수를 딱 써놓는 순간에 이 짓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요거 문제입니다. 쉬는 시간에요. 이따가 쉬고 할 때요. 이거 다 해줘야 되나? 이따 질문이 나오면 다 줘야 되나? 제가 x 앞에 미지수 써있는 사인, 코사인 문제 여기 쫙 뽑아놨거든요. 일단 요 문제 푸는데 헤매신 분들은요. 일단 이걸 갖고 가서 다음 주에 풀어보고 질문 한번 더 합니다. 요거 잡읍시다. 일단 여기가 미지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 요거 일단 처음에 정리 요거 딱 하셔야 돼요. x가 주기입니다. x가 주기예요. 그놈이 2파이가 되는 x가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양 t가 x가 0부터 t분의 2까지니까 이거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쉽게 난 거예요. x가 만약 0부터 6까지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골 때리기 시작을 하죠. 여기가 t가 6이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그려졌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근데 여기는 그럼 뭐가 됩니다? 루트 3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래프 그리면 당연히 여기도 코사인의 그래프인데, 여기가 3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t분의 2가 될 거고요. t분의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3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gx는. 자, k가 0부터 t분의 2 사이에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k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같은 k가 됐겠죠. 자, 그놈을 넣었더니 3k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k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루트 3 곱하기 사인에 t 곱하기 k 곱하기 파이가 나오네요. 는 3k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x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문자가 많으니까 이제 헤매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코사인에 다행히 똑같은 게 t 곱하기 k 곱하기 파이는 이것도 3k다 이렇게 됐겠네요. 이 그래프 써먹지도 않는데요. 전 그립니다. 전 나오자마자 무조건 그리고 풀어요. 어떻게 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줄기 잡고.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헤매신다라고 하면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줄기 잡아서 이렇게 싹 그리는 것이 연습이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연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돼야 얘는 그래프로 낼지 식으로 낼지 내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나오면 이 짓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요거 그래프 요거 특히나 미지수 여기다 여러분 사인의 nx 겁나게 많이 볼 거예요. 사인 bx 코사인 bx요. 많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사인의 kx 이런 식으로 tx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를 그냥 미지수로 잡아서 그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이거 다 했는데요. 이젠 푸는 수밖에 없죠. 정보는 다 썼으니까.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지금 여기 있는 각도랑 여기 있는 각도가 같죠? 맞죠?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가 있겠죠?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양변 제곱을 해가지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3이네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양변 제곱을 해서 근데 양변 제곱을 해서 이걸 더했을 때 안 되네요. 그쵸? k가 나올까요?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코사인분의 사인 하면 뭐가 됩니다? 탄젠트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독해입니다. 일단 여기는 분해를 해볼게요. 왜?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니까요? 탄젠트니까. 일단 딱 일감은 이겁니다. 왜? k도 같이 없어져서 행복해져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곱하기 탄젠트 tk 파이는 1이다가 되네요. 그러면 탄젠트의 tk 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가 됐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풉니까? 그래프로 푸시면 돼요. 자, 탄젠트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맞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루트 3을 푸는 게 아닙니다. 루트 3을 푸시는 거예요. 여기가 루트 3 되려면 여기 3분의 파이가 되나요? 맞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분의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파이였겠죠? 그럼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3분의 2파이죠. 이 값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얘가 3분의 2파이가 되려면 t 곱하기 k가 3분의 2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t 곱하기 k가 3분의 2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한 문자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야 뭐 식이 하나 나올 테니까요. t 곱하기 k가 3분의 2죠. 그럼 사인 3분의 2니까 2분의 루트 3이 됐겠네요. 그죠? 2분의 3은 3k다가 됐어요. 그럼 k는 2분의 1이다가 나왔네요. k가 2분의 1이니까 t는 3분의 4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네요. 신기하죠? 제가 뭐 썼을까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있었어요. 됐어요. 탄젠트로 합시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얘를 넘겼고요. 얘를 넘겼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왜 해드리냐면 아까 탄젠트로 답을 풀었어요. 저 같아도 탄젠트로 풉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로 풀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이해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이 좀 편하지 않은가? 미지수를 잡았을 때 이거 잡는 것이 편하지 않은가? 조금 극복하면 극복이 될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갖다가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풀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사인과 코사인이 같은 식에 나오잖아요.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가 독해요. 여기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요놈을 밑으로 보내고 요놈을 밑으로 보내서 양변을 제곱을 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1일 테니까 이런 식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k가 2분의 1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다는 거. 자, 나머지 문제는 이따 시간에 좀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나머지 뒷시간에 이어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가 시험 보도록 합시다. 쉬었다.